모든 동물은 나름대로 특별한 귀여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아기 동물들은 유난히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들은 정말 미칠 만큼 귀여워서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확 올라올 정도예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할 영상은 여러분이 꼭 한 번은 만져보고 싶어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22 아기 뱀. 뱀이 귀엽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뱀은 그다지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죠. 특히 성체뱀은 한 번의 물기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종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체일 때는 무서울 수 있지만 아기뱀은 정말 놀랄 만큼 귀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뱀이라고 하면 알에서 막 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뱀 종이 알을 낳습니다. 한때는 모든 뱀이 알로만 번식한다고 생각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포유류처럼 난태생, 즉 새끼를 직접 낳는 종도 아주 많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아요. 손가락에 돌돌 말릴 만큼 작고 작은 얼굴이 너무 귀여운 아기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뱀은 무서운 동물이다라는 편견 때문에 대부분 겁부터 먹기 쉽지만 정말 가늘고 조그만 이 아기뱀들을 보면 여러 마리를 손에 올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편견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 작은 아기들한테 슬며시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기뱀들은 정말 작고 가늘어서 손가락 한두 개 정도에 휘감길 만큼 아담한데요. 그 작은 얼굴이 정말 의외로 귀엽습니다. 성체뱀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울 때도 있지만 아기뱀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라질 정도예요. 게다가 아기뱀들은 스스로 체온 조절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해서 금방 마르거나 금방 뜨거워지는 특성이 있어 수분이 있는 곳이나 그늘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작은 생명을 보듬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귀엽다고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입견 때문에 이 귀여움을 놓치지는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작은 아기들 곁에 다가가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19위 카푸친 원숭이. 이번 순위도 성체와 아기 때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른 동물입니다. 바로 카푸친 원숭이예요. 사실 카푸친 원숭이는 성체가 되면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라 절대로 첫 번째로 키워볼 만한 반려동물은 아닙니다. 애초에 원숭이를 반려로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쉬운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기 카푸친 원숭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막 태어난 아기 카푸친은 작고 귀엽고 표정도 풍부해서 한 번 보면 절대 잊기 어려운 존재예요.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어서 손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작은 얼굴로 이것저것 살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카푸친 원숭이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 특성 때문에 카푸친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저귀를 채워서 관리합니다. 원숭이의 기저귀라니 들어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카푸친을 키워본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카푸친 원숭이는 생각보다 새끼를 자주 낳지 않습니다. 암컷 카푸친은 2년에 한 번 정도만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오고 그마저도 한 번에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 카푸친 원숭이를 볼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 점도 아기 카푸친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죠. 외모도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카푸친 원숭이는 털색이 검정갈색, 크림색 등 다양하고 보통 몸의 윗부분은 진한 갈색, 얼굴 주변은 밝은 크림색이 섞여 있어 표정이 또렷하게 살아 보입니다. 성체는 키가 약 35에서 45cm 정도이고 꼬리는 몸만큼 길지만 아기 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여서 손바닥 2개에 쏙 들어갈 정도예요. 이 작은 체구와 빠른 움직임, 그리고 호기심 많은 눈빛 때문에 아기 카푸친 원숭이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숭이를 반려로 키우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기 카푸친을 보면 잠깐이라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기 카푸친은 귀여운 표정, 호기심, 작은 체구까지 모든 것이 조화된 정말 특별한 아기 동물입니다. 18위 아기 판다. 솔직히 말해서 아기 판다를 이 리스트에 넣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판다는 그냥 판다니까요.
물론 곰새끼는 다 귀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판다는 그 중에서도 정말 다른 차원의 귀여움을 보여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독특한 외모 때문입니다. 판다 특유의 검은색 하얀색 털 조합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왔고, 다른 곰들이 단색 계열 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판다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죠. 또한 아기 판다들은 작고 둥글둥글한 몸에 폭신한 털 때문에 인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보면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도 판다는 늘 인기동물 1순위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판다를 보러 몰리는 이유는 이 귀여움 때문이에요. 특히 아기 판다는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전 세계로 유명한 장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 직원 다리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아기 판다 영상.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바이럴이 되는 이유도 말 그대로 너무 귀여워서입니다. 심지어 판다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연구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연구 결과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그냥 보면 귀여우니까요. 그걸로 충분하죠. 17위. 아기 고양이. 아기 동물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모습이 떠오르는 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순간 귀여움이 폭발하면서 말 그대로 심장이 녹아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튼, 아기 고양이예요. 키튼과 제대로 놀아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마법 같은 시간이죠. 먼저 아기 고양이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외모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키튼이라는 존재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한 가지 귀여운 점은 바로 소리입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작은 울음소리, 부드러운 고양이 특유의 갸르릉 소리를 내는데 이게 정말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요. 성체 고양이들이 가끔 내는 큰 울음소리나 시끄러운 하울링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기 고양이의 높은 톤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막상 그 작은 고양이를 보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아기 고양이는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외모가 각양각색이라는 점이에요. 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털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한 외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 여러 마리가 한 박스 안에 모여있는 모습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은 키워보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아기 동물입니다. 16위. 아기 육지거북. 아까까지는 귀엽다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동물들이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아기 육지거북입니다. 보통 거북이라고 하면 덩치 크고 오래 사는 성체만 떠올리잖아요. 몇십 년도 아니고 진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천천히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그 유명한 우화처럼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성체와 달리 아기 거북, 즉 해칠링은 정말 귀엽고 작습니다. 작고 동그란 등껍질에 눈도 작고 몸도 작아서 왠지 모르게 보살펴주고 싶다는 본능을 자극하죠. 게다가 아기 육지거북은 성체처럼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곳곳을 옮겨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건조해지면 물가 쪽으로 가야 하고 너무 뜨거워지면 그늘로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더 작고 연약한 생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줘서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아기 거북은 그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반려동물로도 꽤 잘 맞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해변에서 발견한 작은 아기 육지거북을 보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은 아이들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고 움직임도 느릿해서 정말 귀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기 거북은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독특한 귀여움을 가진 아주 특별한 아기 동물입니다. 15위. 강아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아주 대표적인 귀요미로 돌아옵니다. 바로 강아지 퍼피입니다. 강아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아기 강아지들은 말도 안 될 만큼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죠. 물론 계속 놀아주다 보면 사람이 먼저 지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또 하나는 아기 강아지 특유의 순수한 외모입니다. 성체 강아지는 종에 따라 근육질이 되거나 체구가 커지면서 인상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퍼피 시절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아, 너무 귀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강아지들은 생후 8주에 가장 귀여운 외모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어미 강아지가 새끼를 스스로 돌보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해 사람이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데려가 돌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새로운 반려견을 입양할 때 성견보다 아기 강아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아이들은 여러 마리 퍼피 중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를 고르며 금방 정이 들어버리죠. 이렇듯 퍼피는 보는 사람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정말 특별한 아기 동물입니다. 14위, 아기 토끼. 이번 순위는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토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이유를 금방 아실 거예요. 토끼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말 그대로 번식력이 폭발하는 동물이죠. 그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귀여움에만 집중해 볼게요. 토끼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새끼 수는 보통 4마리에서 12마리 정도입니다. 임신 기간도 겨우 30일 정도로 아주 짧죠. 더 놀라운 건 수컷 토끼는 생후 7개월, 암컷 토끼는 생후 4개월이면 이미 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암컷 토끼가 1년 동안 직접 낳은 새끼, 그 새끼가 낳은 새끼,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포함하면 800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번식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아기 토끼는 정말 미친 듯이 귀엽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토끼는 손바닥 위에 올려도 될 만큼 작고 연약하고 보송보송한 털 때문에 그냥 털뭉치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아기 토끼는 반려동물로도 아주 인기 많아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 성체가 되어도 그 귀여움이 크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아기 토끼를 한번 보면 번식 이야기는 잠시 잊고 그저 너무 귀엽다라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13위, 아기 염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실제로 보셨을 법한 농장 아기 동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기 염소예요. 처음 머릿속에 떠올리면 양처럼 복슬복슬하지도 않고 겉보기엔 특별히 귀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 염소의 진짜 매력은 외모보다 행동과 성격에 있습니다. 아기 염소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활발하고 장난꾸러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죠. 아기 염소들이 서로 뛰어다니고 작은 발굽으로 쿵쿵 뛰면서 다른 염소들과 장난치는 모습은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양처럼 털이 복슬복슬하지 않아도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워서 금방 빠져들게 돼요. 게다가 아기 염소는 소리도 귀엽습니다. 아기 고양이 울음, 아기 오리 울음처럼 기대 안 했는데 들으면 빵 터지는 귀여운 울음소리가 있죠. 그 짧고 앙증맞은 울음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성체가 되면 에너지도 많고 다루기 까다로워질 때도 있지만 그건 많은 동물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기일 때의 귀여움은 더 소중하고 특별하죠. 아기 염소는 정말 볼 때마다 웃음 나는 존재라고 할 만큼 사랑스럽고 유쾌한 아기 동물입니다. 12위, 오리새끼. 이번 순위도 이름만 들어도 귀여움이 떠오르는 아기 동물입니다. 바로 오리새끼 덕링이죠. 덕링은 너무 귀여워서 이미 대중문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할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어요. 특히 부활절이나 봄철이 되면 귀여운 노란 덕링 이미지가 여기저기 등장하죠. 그런데 실제 덕링을 집에서 키워보면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활발해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덕링의 귀여움을 대표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강이나 호수만 가도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을 겁니다. 엄마 오리가 둥둥 떠서 앞으로 가면 그 뒤를 덕링 3-4마리, 많으면 5마리가 일렬로 줄지어 따라가는 모습이요. 그 장면은 정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너무 귀여워서 미칠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흔한 장면 하나가 덕링의 존재감을 완벽히 증명하죠. 오리는 아주 사회적인 동물이라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리새끼 한 마리만 집안에서 키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오리들과 함께 있어야 제대로 자랍니다. 하지만 집 밖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여러 마리와 함께 키운다면 오래도록 그 귀여움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부화 직후의 작은 덕링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경험이 될 거예요. 11위. 아기 여우. 여우는 자연에서 보면 참 신비롭고 우아한 동물입니다. 특히 붉은 여우나 북극 여우처럼 털색이 아름다운 종들은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멋있죠. 하지만 야생에서 마주치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체 여우가 멋있고 매혹적이라면 아기 여우, 일명 폭스펍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귀엽습니다. 여우는 개과동물이 아니지만 아기 여우를 펍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귀여움이 강아지를 떠올리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기 여우가 귀여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푹신한 털, 인형 같은 얼굴, 그리고 작은 몸짓 때문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저거 진짜 인형 아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우의 번식 시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3월, 남반구 기준 9월, 딱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기 여우들은 태어난 첫 1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어미 여우와 함께 보내며 사냥법이나 생존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 여우의 귀여움은 딱 이 짧은 기간 동안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여우들을 보면 그 작고 여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 망아지. 이번 순위는 많은 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바로 망아지 폴입니다. 아기 말이 태어난 순간 가늘고 긴 다리로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 누구나 너무 귀엽다 하고 감탄하게 되는 명장면이죠. 태어나자마자 힘겹게 다리를 뻗어 일어서려 했다가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다 또 주저앉고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나면 비로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제대로 설 수 있게 돼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귀여움이 폭발합니다. 망아지의 첫 몇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서자마자 이제 엄마 젖을 찾아 먹어야 하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어미 말이 몸으로 살짝 유도해줍니다. 그리고 90분 정도 지나면 걷기뿐 아니라 슬슬 뛰어보려고도 해요. 앞으로 평생 달리며 살아갈 동물이니 그 첫 시도조차 너무 사랑스럽죠. 그 다음 2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푹 잠들기도 하고요. 그 모든 순간이 아기 말의 순수함과 귀여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기 폴은 태어난 순간부터 보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같은 아기 동물입니다. 9위. 사자 새끼. 정글의 왕은 사자다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사실 사자는 정글에 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의 초원과 사바나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죠. 성체 사자는 말 그대로 동물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 힘과 위험, 때로 사냥할 때의 위력은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사자도 막 태어난 아기 시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 새끼, 라이언 컵은 그 어떤 포식자 이미지도 없이 그저 작고 귀엽고 연약한 아기일 뿐이에요. 사자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 자기 무리를 잠시 떠나 풀숲이나 작은 동굴 같은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새끼를 돌보죠. 이건 자연 속 포식자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실제로 디즈니 라이온 킹을 떠올려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죠. 심바가 태어났을 때 은신처에서 보호받던 장면 말이에요. 아기 사자들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작은 고양이처럼 보이고 몸도 약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미가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지켜주며 돌봅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 사자 새끼들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만져보고 싶어하는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물론 야생에서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지만요. 어미 사자는 새끼를 위해서라면 단숨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사자는 정글의 왕의 위험을 잠시 내려놓은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8위. 병아리. 이번 순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기 동물입니다. 바로 병아리예요. 병아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여움이 넘치는 존재죠. 특히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은 정말 작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알이 부화하고 나면 엄마 닭은 새끼들을 이끌고 금세 먹을 것과 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병아리들은 먹이를 알아보고 땅을 콩콩 쪼아 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병아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각인이라고 하죠. 엄마 닭이 움직이면 작은 병아리들이 일렬로 따라다니는 모습은 정말 귀여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오리 새끼와 마찬가지로 병아리도 이 본능 덕분에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며 한순간도 부모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또 병아리는 짧고 귀여운 삐약삐약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어미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죠. 그만큼 귀엽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병아리들을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병아리는 정말 아기 동물의 상징이라고 부를 만큼 보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7위. 아기 라마. 이번 순위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아기 동물입니다. 바로 라마의 아기 크리아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암컷 라마는 새끼를 낳을 때 혼자 조용히 출산하지 않습니다. 무리 안에 다른 암컷 라마들이 전부 주변에 모여들어 엄마와 아기를 둘러싸고 지켜줘요. 이건 야생에서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이렇게 태어난 크리아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태어난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벌써 일어나서 걷고 어미에게 젖을 먹습니다. 생존을 위해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크리아가 귀여운 이유는 이런 생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외모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털, 조금 긴 목, 새끼라서 더 어설픈 몸짓, 그리고 조용히 내는 작은 소리까지 전체적인 모습이 정말 포근하고 귀여워요. 성체 라마는 멋지고 당당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 아기 크리아는 누가 봐도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물원에서도 아기 라마가 태어나는 날이면 항상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귀여움과 신기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거든요. 라마는 페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해서 크리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기 동물입니다. 6위. 새끼사슴. 이번 순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순수한 아기 동물로 꼽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새끼사슴 폰이에요. 폰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연약하고 아기 같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걷곤 합니다.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새끼사슴은 태어난 직후 어미에게 의존해 살아갑니다. 어미사슴은 먹이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새끼사슴이 위험에 노출될까봐 늘 긴장하며 움직여요. 폰은 최대 6개월까지 어미에게 젖을 먹고 자라는데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소화기관인 반추위가 제 기능을 하면 8주 정도 지나서 젖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끼사슴을 보면 진짜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손대는 게 좋지 않아요. 첫째,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가 새끼를 버릴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고, 둘째, 근처에 어미나 아빠 사슴이 있다면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 바로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밤비를 떠올릴 때 사슴이 얼마나 순한지 생각하게 되지만 야생에서의 사슴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매우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끼 사슴을 만나면 귀엽다고 다가가고 싶어도 그냥 조용히 바라봐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은 정말 순수함 그 자체 같은 존재라 누구나 한번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기 동물이죠. 5위. 온두라스 흰 박쥐. 이번 순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아기 동물입니다. 바로 온두라스 흰 박쥐예요. 박쥐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 종만큼은 정말 예외입니다. 온두라스 흰 박쥐가 특별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완전히 하얀 털을 가진 박쥐가 알려진 것만 3종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털에 노란 코와 귀가 포인트처럼 들어가 있어 정말 작은 캐릭터 인형 같아요. 그리고 이 박쥐가 텐트 메이킹 배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잎을 조심스럽게 잘라 자기만의 작은 텐트를 만들어 그 안에서 쉽니다. 낮에는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몸을 모아 휴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엽고 신기해요. 그렇다면 아기 온두라스 흰 박쥐는 어떨까요? 그 귀여움은 더 강력합니다. 아기 박쥐들은 손가락 사이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몸이 가볍고 형제들과 함께 잎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나란히 붙어 쉬고 있어요.
작고 동글동글한 몸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 모습은 사진으로만 봐도 미소가 날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쥐는 무섭거나 불편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작은 흰 박쥐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엽다고 인정할 만큼 예외 중에 예외인 아기 동물입니다. 4위, 아기 올빼미. 성체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고 위협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죠. 특히 밤에 큰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모습은 누구라도 멋있다는 감탄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기 올빼미, 즉 아울렛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예요. 처음 태어난 아울렛은 털이 거의 없거나 듬성듬성 자라 있어서 몸집보다 머리가 더 커 보이고 작은 날개는 너무 앙상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여요. 턱으로는 아직 날카로운 부리만 도드라져 있어서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털이 부드럽게 나기 시작하면 아울렛들은 갑자기 작은 손뭉치 같은 존재로 변해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유난히 큰 눈이 탁 박혀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또한 아울렛은 알에서 나올 때 란치투스라는 작은 알게는 이빨을 갖고 있는데 부화 후 며칠이 지나면 이 치아는 바로 떨어져요. 그 짧은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아기 올빼미의 독특한 특징이죠. 아울렛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는 어른 올빼미의 위험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귀여운 아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기 동물 중 하나로 손꼽는 존재이기도 하죠. 3위, 카라칼. 이번 순위는 고양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로 카라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진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카라칼은 아프리카 중동, 인도 아대륙 등지에서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카라칼을 동물 조각상이나 회화로 남기기도 했고 왕들의 무덤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온 동물입니다. 카라칼의 외모가 매력적인 이유는 독특한 귀 모양 때문이에요. 길고 뾰족하게 솟은 귀 끝에 검은 털이 깃털처럼 나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판타지 동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성체 카라칼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기 카라칼은 그 우아함에 귀여움까지 더해져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을 보여줘요. 카라칼은 사람과 함께 생활할 정도로 길들여질 수 있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나라별로 카라칼 사육이 불법인 곳도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생긴다면 먼저 해당 국가의 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 카라칼은 길고 날렵한 귀, 매끄러운 황갈색 털, 그리고 큰 눈망울 덕분에 다른 어떤 아기 고양이와도 비교되지 않는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고도 와, 진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랑받는 아기 동물입니다. 2위, 아기 악어. 이번 순위는 조금 아이러니한 아기 동물입니다. 바로 아기 악어예요. 악어가 귀여울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아기 악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은 악어라고 하면 거대한 턱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떠올리지만 아기 악어는 성체 악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몸집이 작고 입도 작고 부리처럼 생긴 작은 턱 때문에 확실히 귀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미국에서는 아기 악어가 꽤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었다고 해요. 성체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작고 순해 보이는 아기 악어만 보면 사람들이 왜 한동안 키우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귀여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어는 자라면서 금방 커지고 턱 힘도 강해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몰래 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전 도시 괴담 중에 하수구에 악어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버린 아기 악어 때문에 생긴 도시 전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만큼 아기 악어가 실제로 많이 키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기 악어는 작고 앙증맞은 외모 덕분에 일시적으로 사랑받기도 했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기 동물입니다. 1위, 아기 돼지. 대망의 1위는 바로 아기 돼지 피글릿입니다. 돼지는 원래도 영리한 동물이지만 아기 돼지는 그 똑똑함과 귀여움이 동시에 폭발해요. 아기 돼지는
성체돼지보다 털이 조금 더 많아서 작고 동글동글한 몸이 훨씬 귀엽게 느껴집니다. 작은 발로 종종 걸음을 치고 낮고 귀여운 소리를 낼 때면 그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아기 돼지의 지능입니다. 태어난 지 2에서 3주 정도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부르면 반응할 정도로 영리해요. 심지어 개보다도 새로운 행동을 더 빨리 배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번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SNS나 동물농장 영상에서도 아기 돼지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 사람과 교감하는 모습 등이 종종 화제가 되곤 하죠. 게다가 귀여운 외모 때문에 현대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서도 아기 돼지는 항상 인기 캐릭터였습니다. 디즈니의 피글렛이 대표적인 예죠. 그 캐릭터가 사랑받는 이유도 현실의 아기 돼지가 가진 귀여움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해요. 아기 돼지는 단순히 귀여운 것을 넘어 영리하고 표현력 있고 사람과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아기 동물입니다.